안녕하세요. 국민이주입니다. 요즘 저희 회사로 초청 이민과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청 이민을 혼자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I-130 페티션과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I-130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초청 이민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모두 I-130이라는 청원서를 제출을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초청과 관련된 서류는, 청원서는 I-13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I-130을 작성하는 거, 어디서 내가 I-130을 확인할 수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민국 사이트를 들어오시면 폼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I-130이 보이실 거고요. 누르시면 Petition for Alien Relative 라고 나오는 I-130 양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PDF 파일로 작성을 하고 프린트아웃을 해서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만 가능했는데, 요즘은 온라인으로 파일링을 할 수 있게 이민국에서도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시고, 말씀드린 대로 PDF 파일로 작성하신 다음에 서명하시고 우편으로 이민국에 접수를 하셔도 되세요. 그러면 최근에 그 온라인 파일과 관련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파일 온라인으로 들어가셔도 되시는데요. 우선 여기 온라인으로 파일링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어카운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어려운 방법은 아니시고, 이메일 주소하고 패스워드, 그리고 간단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면 어카운트는 쉽게 만드실 수 있어요. 저는 어카운트를 미리 만들어 놓았고, 참고로 USA09@ 이민-5.kr 이쪽으로도 초청과 관련 아니면 제이코커서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 주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패스워드 이제 사인인을 눌러볼게요.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시면 안내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선택해야 될 거는 File a Form Online 보시면 이 중에 어떤 양식을 작성할 건지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저희는 당연히 I-130. 또 내용을 보시면 이 윗부분은 시민권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시민권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혼 자녀, 부모님 또 초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택의 폭이, 그러니까 초청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사실 넓죠. 아랫부분은 영주권자예요. 영주권자는 보시다시피 배우자하고 미혼 자녀, 21세 이상 미만 상관없이 미혼 자녀만 초청이 가능하세요.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민국의 접수 비용이 별도로 있습니다. 535불이고요. 자세한 접수비 관련된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양식을 작성하시면 된다고 보세요.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번 동영상이 노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보시면 초청 그 페티셔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서부터 쭉 적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보시면 페티셔너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족 관계, 그리고 피초청인 이신 분에 대한 정보, 피초청인의 가족 정보, 그리고 다른 정보들, 에비던스라고 해서는 이제 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인데요. 서류들도
업로드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작성을 모두 마치고 서류까지 업로드하고 난 다음에 내가 작성한 신청서 내용들 그리고 업로드한 자료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고 만약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신다면 뭐 오프라인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청하시고 난 다음에 추후에라도 내가 어떻게 서류를 접수했는지 확인하는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그러면 다시 I-130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컴퓨터로 작성을 하는 타이핑을 하는 서류는 PDF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131 제이코가서 신청할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내용들을 천천히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간단히 내용들을 한번 조금 훑어보면 파트 1 같은 경우는 패티셔너,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인적 사항들이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쭉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소 같은 경우는 최근 5년간의 주소를 이민국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주소든 한국 주소든 최근 5년 내 주소들은 모두 작성을 하게 되어 있고요. 파트 2까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또 파트 2에는 또 최근 5년 내에 어떤 재직사항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시고 인적 정보도 들어가요. 키, 몸무게,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파트 4부터는 내가 초청을 하려고 하는 피초청인에 대한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뭐 일반적인 인적 정보들, 주소, 최근 5년 내 주소, 그리고 어떤 관계인지 관계. 아무래도 문의가 가장 많은 부분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배우자, 최근에는 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도 상당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초청인, 나의 배우자, 나의 부모님에 관한 내용들이 이 베네피셔리 안에 내용 정보가 작성이 되면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내용들을 쭉 작성하면 마지막에 항상 중요한 게 서명,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편물을 받으실 주소의 메일링 어드레스나 피지컬 어드레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앞 페이지에서 내가 정보를 다 기입을 못했다 하시면 마지막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페이지에 몇 번 파트에 어떤 아이템에 대한 내용들을 내가 추가적으로 적는지를 명시를 하시고 내용들을 적어 내려가시면 되세요. 이것만큼이나 사실 중요한 게 같이 들어가는 서류들, 서포팅 다큐먼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서류는 사실 인스트럭션을 조금 참고해 주시는 게 좋으세요.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들을 사실은 가능하시다면 꼼꼼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으시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면 6페이지하고 7페이지가 그러면 어떤 서류들을 추가로 내가 접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서류들이 에비던스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3번, 6페이지 3번에 보시면 당신이 시민권자라면 어떤 방식으로 내가 시민권자인지를 이민국에 소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여권, 뭐 출생증명서, 아니면 시민권 증서 이런 서류들이 되겠죠. 4번 같은 경우는 당신이 영주권자라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영주권자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한국 여권, 영주권 카드, 그린카드 뭐 앞뒷면이라든지 아니면 그린카드 앞뒷면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민비자, 스탬프가 찍힌 랜딩을 하신 후에 이민비자 이런 서류들이 본인이 영주권자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되겠죠. 그 밑에 있는 서류들은 이제 내가 초청하는 사람이 배우자인지 아니면 나의
자녀인지, 자녀인 경우에도 어머님이 초청하시는 경우하고 아버님이 초청하시는 경우의 서류가 또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아래로 가면 시민권자 같은 경우는 자매, 형제, 자매를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의 관계를 어떻게 증빙할 것인지, 어머니 관계, 아버님 관계, 그리고 스텝 차일드나 스텝 페어런트, 그리고 만약에 입양이라고 하시면 그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사실 내용을 본인 카테고리에 맞는 내용을 보시다 보면 서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류를 두 파트로 크게 나눠서 요약을 한다면, 하나, 내가 페티셔너인 내가 시민권자, 영주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하나, 두 번째, 베네피셔리가 나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와 관계, 가족관계,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이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 증빙 서류가 하나, 이렇게 크게 두 파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에는 I-130뿐만이 아니고 I-130A라는 양식도 함께 꼭 넣어주셔야 되세요. 배우자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베네피셔리, 내가 초청하려고 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도 배우자의 최근 5년 내에 주소 기록, 그리고 배우자의 최근 5년 내에 재직 관련된 내용들을 모두 꼼꼼히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한 3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작성할 내용들이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도 어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작성하실 때는 꼼꼼히 다 살펴보시고 작성하시는 거를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류들이 꼼꼼히 작성이 되면 이 서류들에 대한 파일링피, 아까 제가 535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파일링피는 여기에 안내가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시는 게, 한국에서 접수하시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에서 머니 오더를 끊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어카운트가 있으신 분 같은 경우는 퍼스널 체크를 쓰셔도 되세요. 다만 이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민국에서 이 접수 비용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항상 꼼꼼히 좀 살펴봐 주세요. 만약에 이게 잔고가 유지가 안 된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반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용카드로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크레딧 카드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크레딧 카드로 페이 하시는 경우에는 폼 G1450이라는 요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셔야 되세요. 요 양식. 이렇게 하면 신청서, 에비던스, 파일링 피 관련된 서류들이 모두 다 준비가 된 상태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서류들을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할까인데요. 온라인으로 작성하신 분들은 당연히 뭐 별도로 서류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시고, 서류를 프린트아웃 하셔갖고 우편으로 보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발송해야 되는 이민국 주소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하면 이민국에서 얘기하는 주소가 한 곳은 아니거든요. 보시면 이민국에서는 패티셔너가 미국에 있는지, 그러면 미국 내 어떤 주에서 거주를 하는지에 따라서 주소가 달라요. 이쪽에 나열되어 있는 이 주 안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주소로 발송을 하셔야 돼요. 이 주소도 보시면 본인이 사용하시는 우편 서비스가 USPS인지 FedEx, UPS, DHL인지에 따라서도 또 주소가 다르니까 사용하시는 우편 서비스에 따라서도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타주, 예를 들어서 뭐 메릴랜드나 델라웨어, 조지아 쪽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쪽 주소 동일하게 확인해 주셔야 되시고, 만약에 나는 시민권, 영주권을 갖고 있지만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 않아요, 한국에 살고 있어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에 살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 이 주소 참고하셔서
우편물을 보내셔야 되시고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서류잖아요. 뭐 머니오더, 뭐 책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보내실 때는 무조건 트래킹이 가능한 내 서류가 이민국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우편 서비스를 사용하시길.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등기 같은 우편을 꼭 사용하셔서 안전하게 접수가 되었는지를 꼭 보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과거에는 한국에 USCIS 오피스가 있었고요. 패티셔너가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모든 프로세싱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뭐 진행하시면 5개월 만에 받으시는 분들도 이민 비자를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있는 USCIS 오피스가 모두 다 철수한 상태고요. 그래서 모든 파일링된 서류들은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시건 아니면 미국 내에 있는 이민국으로 접수를 하시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페티션을 제출하는 그런 프로세스는 불가하시다는 거 참고를 해주세요. 이렇게 이민국에 서류를 파일링한 후에 약 3주 정도 대략 지나면 접수증이 미국 내 주소나 아니면 지정한 우편 주소로 오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접수증이 사실 중요한 게 사실 접수 번호 때문이거든요. 접수 번호가 있어야 내 케이스와 관련된 진행 상황을 이민국 사이트에서 조회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민국에서 내 페티션을 심사한다 이렇게 안심하시면 되시고요. 혹시 추후에 또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다음 프로세스 그러니까 접수한 후의 프로세스 혹은 접수한 페티션이 승인된 후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조금 도움이 되실 만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초청이민 진행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